사람들은 흔히 인연이란 전생에 정해진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은 어쩌면 당신의 자녀가 될 인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강아지와 고양이는 원래 당신의 아이로 태어나려 했지만 그들 앞에 줄을 선 영혼들이 너무 많아 이번 생에는 차례가 오지 않을 것 같자 마음이 급해진 나머지 동물의 몸을 빌려 당신의 곁으로 먼저 찾아온 것일 수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인과응보와 윤회를 이야기하며 만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봅니다. 지장보살은 어떤 아이들은 우리가 전생에 키웠던 반려동물이 환생한 경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들은 전생의 기억과 습관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와 다시 만납니다. 어떻게 내 아이가 전생의 반려동물이 환생한 것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3가지 특징만 확인하면 그 답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선영 씨는 아들 민준이의 침실문 앞에 서서 곤히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난 이후로 그녀는 이 아이가 뭔가 남다르다고 느껴왔습니다. 초능력이 있거나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소한 행동과 습관들이 10년 전 세상을 떠난 반려견 콩이를 자꾸만 떠올리게 했습니다. 콩이는 온몸이 새하얀 사모예드로 선영 씨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해준 존재였습니다. 당시 갓 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취업 스트레스와 실연의 아픔으로 힘들어했는데 콩이와 함께하며 우울감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슬퍼서 눈물 흘릴 때마다 콩이는 조용히 다리맡에 엎드려 축축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치 울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콩이는 6살 되던 해에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영 씨는 비통함에 빠져 한동안 다른 반려동물을 들이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세상에 2번째 콩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3년 후 그녀는 지금의 남편 김진우 씨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아들 민준이를 낳았습니다.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유독 남달랐습니다.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습관과 행동 패턴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유독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을 좋아했는데 선영 씨가 그렇게 할 때마다 만족스러운 듯 킁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콩이었습니다. 또 민준이는 고기, 특히 닭고기와 소고기를 무척 좋아했는데 이 또한 콩이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민준이가 선영 씨가 예전에 콩이와 함께 살았던 곳에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예전에 여기서 살았어요. 5살 민준이는 선영 씨의 옛 아파트에 처음 갔을 때 망설임 없이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콩이가 가장 좋아하던 햇볕 쬐는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우연들이 겹치자 선영 씨는 이상한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민준이가 콩이의 환생은 아닐까? 이 생각은 한번 싹 트자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습니다. 남편 진우 씨는 아내의 이런 생각을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콩이를 너무 그리워해서 민준이의 평범한 행동 하나하나를 콩이랑 엮는 거야. 그리고 설령 환생이 있다 해도 걔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걸 누가 증명할 수 있겠어? 선영 씨는 남편의 논리적인 말에 반박할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이 연결고리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그녀는 환생에 관한 수많은 책과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그녀는 불교의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지장보살은 특별한 인연의 조건 하에서는 동물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으며 특히 사람과 깊은 유대감을 가진 반려동물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장보살이 이러한 환생을 식별할 수 있는 3가지 뚜렷한 특징을 언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선영 씨는 그 지역에서 명망 높은 명진 스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승인 명진 스님은 불법에 정통하고 윤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명진 스님은 평화로운 기품으로 선영 씨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노 스님은 2 눈이 형형하게 빛났고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맑았습니다. 선영 씨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스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비웃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윤회는 우주의 자연스러운 법칙이며 인간의 의지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명진 스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한 인연으로 동물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은 분명히 있으며 이는 불경에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민준이가 콩이의 환생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선영 씨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명진 스님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장보살의 가르침에 따르면 식별할 수 있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징들은 단순히 외모나 습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영 씨가 스님이 곧 그 3가지 특징을 알려줄 것이라 생각한 순간 스님은 화제를 돌렸습니다. 제가 그 3가지 특징을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설령 민준이가 정말 콩이의 환생이라 할지라도 아이는 이제 온전하고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자신만의 운명과 선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생의 인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영 씨는 무언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저 답을 알고 싶을 뿐 그것이 우리의 평범한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명진 스님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명상을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생사를 초월한 이 인연을 더 잘 이해하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영 씨는 명진 스님의 지도 아래 오래된 명상법 하나를 배웠습니다. 이 방법은 밤이 깊었을 때 향을 하나 피우고 눈을 감고 잡념을 비운 뒤 콩이와 함께했던 순간들, 특히 깊은 감정을 나누었던 순간들을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영 씨는 스님의 가르침대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어렴풋한 의식 속에서 그녀는 마치 콩이가 살아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는 듯했고 부드러운 털과 따뜻한 체온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더 신비로운 것은 그녀가 콩이와 민준이를 잇는 한 줄기 빛을 희미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며칠 동안 선영 씨는 민준이의 행동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콩이와 비슷한 습관뿐만 아니라 선영 씨의 과거 생활에 대해 알 수 없는 익숙함을 보였습니다. 한 번은 선영 씨가 무심코 그녀와 콩이만 아는 비밀 장소, 즉 도시 외곽의 작은 호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자주 산책하던 곳이었습니다. 저 거기 알아요. 민준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거기 오리도 많고 구부러진 큰 나무도 있잖아요. 선영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가 묘사한 것은 정확히 그 호수의 특징이었고 그녀는 민준이를 그곳에 데려간 적도 그 독특한 나무에 대해 말해준 적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선영 씨는 자신의 추측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저를 찾아 명진 스님에게 3가지 식별 특징에 대해 듣고 싶었습니다. 이미 몇 가지 징후들을 보기 시작하셨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진 스님이 물었습니다.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명진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지장보살의 가르침에 따르면 전생의 동물이었다가 현생의 사람으로 태어난 경우 3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그때 절의 종소리가 울리며 명진 스님의 말을 끊었습니다. 젊은 스님 한 명이 급히 달려와 명진 스님에게 긴급한 일이 생겼다고 알렸습니다. 명진 스님은 미안한 표정으로 선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대화는 잠시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직접 진실을 발견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실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으며 마음으로 느끼려고 노력하면 보일 것입니다. 풀리지 않은 의문을 안고 선영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민준이를 계속 관찰하며 그의 말과 행동에서 더
더 많은 단서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우연한 기회가 선영 씨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민준이는 학교 후 시무룩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들? 선영 씨가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가끔 이상한 꿈을 꿔요. 꿈속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하얀 강아지였어요. 엄마랑 같이 살았는데 아빠는 없었어요. 선영 씨의 심장이 거의 멎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꿈에서 다른 것도 기억나니?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같이 자주 산책했고 그 구부러진 나무가 있는 호숫가에도 갔어요. 가끔 엄마가 엄청 슬퍼하면 제가 무릎에 엎드려서 머리를 쓰다듬게 해줬어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상한 건 꿈인데도 꿈보다 더 진짜 같아요. 마치 제가 정말 겪었던 일처럼요. 선영 씨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민준이가 콩이의 환생이라고 거의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마지막 확인, 즉 지장보살이 말한 3가지 특징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선영 씨는 다시 절을 찾아 명진 스님에게 완전한 답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명진 스님은 묵원 수행에 들어가 당분간 방문객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절의 객승이 선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명진 스님께서 수행에 들어가시기 전에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으니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고요. 진정한 암은 외부의 증거가 아니라 내면의 느낌과 깨달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선영 씨는 실망한 채 절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명진 스님의 말과 민준이의 꿈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문득 그녀는 어릴 때 읽었던 지장보살에 관한 책에서 환생에 대한 가르침을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립도서관의 불교 문헌 코너에서 선영 씨는 하루 종일 각종 고서와 현대 연구 자료를 뒤졌습니다. 마침내 먼지 쌓인 오래된 책 한 권에서 그녀는 동물이 사람으로 환생하는 것에 대한 지장보살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책에 따르면 지장보살은 이렇게 설법했습니다. 만약 동물과 사람이 깊은 인연이 있고 전생에 충분한 선업을 쌓았다면 분명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환생을 식별하는 3가지 특징은 선영 씨가 막 결정적인 페이지를 넘기려 할 때 도서관에서 폐관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열람을 맞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영 씨는 책 제목만 적어두고 다음 날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녀가 다시 도서관에 갔을 때 그 고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서관 사서는 그 책이 이미 대출되었으며 한 스님이 빌려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계속되는 우연의 일치에 선영 씨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이 손에 잡힐 듯하면 자꾸만 달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민준이에게서 더 많은 단서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선영 씨는 민준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며 지장보살이 말한 3가지 특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민준이의 말과 행동, 특히 콩이를 떠올리게 하는 순간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신비롭게 사라진 그 고서를 계속 찾아다니며 확실한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선영 씨는 여전히 그 고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를 관찰하면서 그녀는 점차 더 뚜렷한 단서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민준이의 방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 숨겨진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그녀와 콩이가 함께 찍은 낡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분명 그녀의 옛 앨범에 보관되어 있어야 했고 민준이에게 준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민준아, 이 사진들 어디서 찾았어? 선영 씨가 사진을 들고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약간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다락방에 있는 상자에서요. 엄마 물건 함부로 뒤지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이 사진들을 보니까 왠지 저한테 아주 중요한 것 같았어요. 선영 씨는 화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 사진들이 중요하다고 느꼈어? 민준이는 사진 속 콩이를 보며 묘한 익숙함이 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강아지를 볼 때마다 무척 친근해요. 마치 제 일부인 것처럼요. 가끔은 이 강아지가 뭘 느끼고 뭘 생각하는지도 알 것 같아요. 이 말은 선영 씨의 추측을 더욱 굳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민준이는 더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엄마가 박민수라는 사람이랑 헤어져서 엄청 슬퍼했어요. 그동안 매일 밤 울었는데 아니, 이 강아지가 항상 엄마 곁에 있어 줬어요. 선영 씨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민수는 그녀의 대학 시절 남자친구였고 졸업 전에 헤어져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콩이가 그녀에게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녀는 민준이 앞에서 이 과거를 언급한 적이 없었으며 심지어 남편 진우 씨조차 자세한 내막을 몰랐습니다. 민준아, 어떻게 그런 걸 아니? 선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이 역시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기억들이 꼭 제 꿈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요. 가끔은 뭐가 제 기억이고 뭐가 그 강아지의 기억인지 헷갈려요. 바로 그 순간 선영 씨는 첫 번째 특징을 찾은 듯 했습니다. 전생 기억의 파편. 지장보살은 동물이 사람으로 환생한 후 전생의 일부 기억 조각, 특히 감정이 강렬했던 순간들을 간직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기억들은 보통 꿈이나 직감의 형태로 나타나며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 발견을 안고 선영 씨는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민준이가 이웃집 강아지와 놀다가 갑자기 비범한 이해력을 보였습니다. 작은 강아지가 무언가를 원하는 듯했지만 주인은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곧장 물그릇으로 다가가 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물을 부어주었습니다. 얘가 물 마시고 싶어 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 이웃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걔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아요. 눈빛이랑 행동이 목마르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 후로 선영 씨는 민준이가 모든 동물, 특히 개에게 비범한 친화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물들 역시 그를 유독 신뢰하는 듯 평소 경계심 많은 길고양이조차 민준이의 손길을 허락했습니다. 이를 보며 선영 씨는 두 번째 특징을 떠올렸습니다. 전생의 종과의 특별한 유대감. 지장보살은 전생의 동물이었던 영혼이 사람으로 태어날 경우 전생의 동족과 특별한 유대감을 유지하여 그들과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선영 씨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특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연구와 민준이에 대한 관찰을 통해 그녀는 이것이 어떤 사명이나 미처 이루지 못한 소원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 신나서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수의사가 되고 싶어졌어? 선영 씨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들을 돕고 싶기 때문이에요. 아플 때 정말 고통스러울 텐데 어디가 아픈지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못하잖아요. 제가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 고통을 이해해주고 싶어요. 이 대답은 선영 씨에게 콩이가 세상을 떠나던 순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당시 콩이는 심각한 병을 앓았지만
수의사의 진단이 너무 늦어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선영 씨는 만약 자신이 콩이의 불편함을 더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줄곧 자책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특징, 영혼의 사명인 듯 했습니다. 지장보살은 환생한 영혼이 종종 어떤 사명이나 이루지 못한 소원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 사명은 보통 전생의 후회나 미련과 관련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세 가지 발견을 가지고 선영 씨는 자신의 추측을 확인받기 위해 다시 명진 스님을 만나러 절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명진 스님은 묵언 수행을 마치고 절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답을 찾으신 듯하군요. 명진 스님은 마치 선영 씨가 다시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장보살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특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전생 기억의 파편, 전생의 종과의 특별한 유대감, 그리고 영혼의 사명. 명진 스님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가르침입니다. 한 영혼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환생할 때 종종 이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민준이가 정말 콩이의 환생이라는 뜻인가요? 선영 씨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명진 스님은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불법의 관점에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깨달음이 당신과 민준이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선영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습니다. 생명의 연결고리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신비롭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민준이가 콩이의 환생이든 아니든 저는 콩이를 사랑했던 것처럼 아이를 사랑하고 독립적인 한 개인으로서의 존재와 선택을 존중할 것입니다. 명진 스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윤회의 참뜻은 전생과 현생의 인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이어짐과 사랑의 영원함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 씨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가 콩이의 환생인지 아닌지가 아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이 가능성은 그녀가 콩이와 함께했던 시간을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민준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준이가 마당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와 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들 위로 쏟아져 따스한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문득 선영 씨는 중요한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민준아, 만약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넌 누구의 환생이었으면 좋겠어?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하던 것을 멈추고 진지하게 생각하더니 엄마를 올려다보며 지혜로운 빛으로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저 자신이고 싶어요, 엄마. 제가 전생에 누구였든 지금의 저는 저예요. 이번 생을 최고의 저로 살아갈 거예요. 이 대답은 선영 씨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낮춰 민준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마침내 명진 스님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전생과 현생이 어떻게 연결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의 독특함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선영 씨는 낡은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잊고 있던 상자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놀랍게도 그 안에는 오래된 경전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도서관에서 보았던 지장보살의 가르침에 관한 그 고서였습니다. 그녀는 이 책을 빌리거나 산 기억이 없었기에 마치 운명처럼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책장을 넘겨 그녀는 동물의 환생에 관한 장을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그녀가 민준이를 관찰하며 발견한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지장보살이 말한 세 가지 특징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책 속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전생의 인연을 알아보았다면 현생의 책임이 무거움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과거의 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사람을 온전히 이루는 데 힘써야 하리라. 이 구절은 마치 그녀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는 듯했습니다. 선영 씨는 책을 덮으며 감사함과 후련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이가 콩이의 환생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할 독립적인 생명이며 자신의 책임은 그가 최고의 자신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든 후 선영 씨는 아들의 침대 곁에 앉아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어스름한 등불 아래 그녀는 민준이의 모습 위로 콩이의 그림자가 언뜻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 듯했지만 그것은 한순간의 착각이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녀는 사랑이 영원하며 그것이 생사를 초월하여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로 선영 씨는 삶의 모든 생명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동물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민준이와 함께 유기동물을 돕는 동시에 아들의 성장과 교육에 더욱 신경 쓰며 그의 관심사와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남편 진우 씨는 처음에 아내 미신을 의심했지만 선영 씨의 변화와 민준이의 성장을 보며 점차 아내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윤회설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선영 씨의 믿음을 존중하며 그녀와 민준이의 공익 활동을 지지했습니다. 1년 후 선영 씨는 다시 명진 스님을 찾아가 가르침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절의 객승은 명진 스님이 이미 사방으로 운유를 떠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당신께 드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객승이 선영 씨에게 쪽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인연이 일어나고 사라짐은 모두 자연의 이치. 인과를 알아야 비로소 윤회를 알게 되리라. 전생과 현생은 한바탕 꿈과 같으니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야말로 영원하리라. 선영 씨는 이 쪽지를 이 신비로운 경험의 기념으로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민준이가 정말 콩이의 환생이었든 아니었든 이 경험은 그녀에게 생명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제 민준이는 10살이 된 총명하고 활발한 소년입니다. 그는 여전히 동물에 대한 비범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장래의 훌륭한 수의사가 되는 것을 꿈꿉니다. 가끔 민준이가 먼 곳을 골똘히 바라볼 때 선영 씨는 콩이의 모습을 얼핏 보는 듯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증거를 찾는 데 집착하지 않고 생명이 그녀에게 준 이 특별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어느 날 민준이는 학교 후 신이 나서 엄마에게 학교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여자아이를 새로 사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애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엄마, 민준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 애가 그러는데 제 곁에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항상 저를 따라다니면서 지켜준대요. 선영 씨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애가 또 뭐라고 했는데? 그 강아지가 저를 아주 사랑하고 엄마도 아주 사랑한대요. 다른 방식으로나마 우리 곁에 계속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일까요? 선영 씨는 미소 지으며 민준이를 안았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사랑은 진짜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그게 진짜든 아니든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야. 민준이는 알듯 말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숙제를 하러 갔습니다. 선영 씨는 창가에 서서 바깥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평온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확실한 답을 찾는 데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의 해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윤회든 우연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모든 인연을 어떻게 대하고 현재의 모든 순간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느냐입니다. 지장보살이 가르쳤듯이 진정한 지혜는 전생과 현생의 인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로 현재의 삶을 마주하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과학이 윤회의 비밀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준 모든 만남과 재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기나긴 강물 속에서는 진정한 이별이란 없으며 다른 모습의 동행만이 있을 뿐이니까요. 결론. 생명의 윤회는 우리의 이해 범위를 넘어설지 모르지만 사랑의 유대감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전생과 현생을 믿든 믿지 않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의 모든 인연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느냐입니다. 지장보살의 지혜는 우리에게 전생의 인연을 깨닫는 것이 과거에 집착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소중히 하기 위함임을 일깨워줍니다. 이 신비로 가득한 우주에서 아마 가장 큰 기적은 사랑의 영원한 존재 그 자체일 것입니다.